몸은 좀 괜찮은가? 4kg이 빠졌다. 좋은 정치하자.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임 당대표와는 손절을 택했죠.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제명 결정 이후 결국 당내에서는 장 대표에게 이걸 물어야 한다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 장동혁 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재신임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홍 수습, 외연 확장, 지방선거 승리. 현재 장 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 모두 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컴백을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당명 개정을 준비 중인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과연 봉합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뒤에 친한계가 아닌 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전 대표가 미워서 미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라는 당내 기구를 통해서 행동한 거 아닌가 싶고, 장동혁 대표께서 지방선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중동하고 싸우는 보수정당 대표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고요. 사퇴하냐 사퇴 안 하냐의 결과적 그것도 결국에 장동혁 대표도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재신임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친한계 의원 16명이 장동혁 대표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내전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까? 내전이라기보다는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객관적으로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작년 5월 13일에 평당원으로 남겠다고 이야기한 뒤로 탈당을 했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혹시 비공개로 탈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징계하거나 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 역시나 현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데 계엄을 앞장서서 막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빙자해서 지금 축출당했어요. 그럼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계엄을 중대하게 도운 사람도 제명한 적이 없는데 계엄을 막은 전직 당대표는 제명해서 쫓아낸 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결정을 해서 민심을 크게 떠나가게 만드는 지도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죠. 그것을 지금 16분의 국회의원, 또 오늘 아침에 김용태 의원, 또 어제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전직 당직자를 포함해서 24명도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다만 언론에서는 이것을 내분이나 내전과 같은 조금 자극적인 용어로 평가하고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지, 내전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송영훈 의원은 지금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정상화의 과정 같이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쉽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과연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조차도 잘했다라는 비율이 잘못했다라는 비율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 또는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끝의 결말이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저는 그때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지금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이 후폭풍이 과연 그냥 미풍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파고를 동반하는 예. 그런 쪽으로 와서, 이게 지금 뭐 내분, 내전 뭐 이런 표현을 삼가해달라, 뭐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라는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 제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보수 일간지만 가져와 봐도 이런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자폭 하나, 분열의 길 간다, 아니면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그리고 앞서 김용태 의원은 조중동과 싸우는 보수정당 대표를 처음 본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김용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여론 또는 언론의 어떤 지적, 의식을 하고는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의식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해서 여론은 언론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여론은 사회 구성원 전반적으로 공통된 성격을 가졌을 때 신뢰를 받는 거고, 언론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취재 윤리와 공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모든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따르고 있는 여론은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월터 리프먼의 저서 여론을 보면요, 인간은 어떤 힘든 어려운 복잡한 현실보다는 언론이 만들어낸 여론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여론을,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그 여론을 취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론이 아니라 강성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성 유튜브들을 보다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예, 조윤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런 신문의 사설 제목이 사실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보수 언론의 비판적인 사설이라든가 기사는 최근까지도 왕왕 나오곤 했었죠. 예. 이번 사설도 굉장히 그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의 귀를 담을 것인가? 귀를 들을 것인가라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 대표가 지난번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식 농성을 마치고 첫 번째 당무 복귀하고 난 다음 첫 번째 결정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입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 가장 생각하는 모든 것의 일의 우선순위는 한동훈 전 대표로 대표가 되는 한동훈계의 말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서 지금 내란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아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금 현 지도부의 공포 정치는 저는 갈수록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욱더 공고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한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번 징계 결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위원님들 같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제재 조치도 계속돼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더욱더 우경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구구사당화되는 모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포 정치, 우경화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17분 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죠. 7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이 기권을 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지도부 해체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사퇴를 원하지 않는 그룹도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보다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쪽이 소위 말해서 쪽수가 더 많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김영 의원님?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고요.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가장 확실한 발언은 결국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자마자 소위 친한계 의원들은 16명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권파를 지지하신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익명에 숨어서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숨어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분들께서는 징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설 연휴 전까지 당명 개정을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다. 뭐 색깔도 바꿀지 모르겠고요. 아니면 그 로고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국민 공모전을 최근까지 하기도 했죠.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현재 뭐 이렇게 내분 또는 뭐 내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 상황을 좀 잠재울 카드가 될까요, 김진욱 의원님? 글쎄요, 그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당명을 바꾸고 그래서 중도 우파 쪽으로 중도 방향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는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고 난 이후에 그 후폭풍들을 감당할 정도가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당명을 바꾼다는 것을 좀 속칭해서 간판을 바꿔단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가게 안에서 주인장들끼리 치고받고 몸싸움을 심하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간판을 바꿔달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저 새로운 집이 생겼네라고 하면서 그 손님들이 그 가게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침으로 해서 오히려 과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수적인 그 보수적인 극좌적인 극우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소위 소금물만 남아있는 그런 집에 과연 그 집을 맛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간판이 바뀌었다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갈 시민들이 있을까? 국민들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당에 비유하시니까 지금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서 살짝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어 장동혁 대표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간판 새로 달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국민 앞에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하면 좀 분위기는 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작업들이 먼저 매우 진정성 있게 선행이 되었어야 하죠. 예. 지난 1월 7일에 그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발언을 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일 뒤에 일어난 것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이미 국민들께서 다 목도해오고 계시는데 그 상태에서 과연 당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정말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을 한다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도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당명만 바꿔단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오히려 정말로 당의 알맹이가 달라진다면은 과거에 썼던 당명들을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나 예. 새누리당 물론 군소정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당명을 차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그런 당명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가능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인데 그런 부분을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 연휴 전까지 당명 개정을 완료한다라는 게 언론의 관측이라서 또는 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혹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게 뭐 있는 게 뭐 들리시는 게 있어요? 지금 당명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저는 관심이 없어서요. 예. 그 당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여 알아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댓글로 이런저런 당명을 달아주실 것 같은데 예,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요. 좋은 정치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지도부와 함께 이해찬 전 총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헌화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윤선 위원님, 좋은 정치하겠다라는 말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친한계 의원들에게는 글쎄요.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한 말이라서 어떻게 들릴까요? 일단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좋은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앞에 나오는 말은 원래는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어게인 세력으로 대표가 되는 그리고 정광훈 목사라고 대표가 되는 극우 세력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 당내 세력들에 대해서 이를 사실상 내치는 제명이라는 그런 절차, 극단적인 절차를 통해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 보수 정당, 보수 진영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전 대표가 제명 후에 기자회견에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열망을 꺾을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정치 같은 멘트네라고 기자들이 좀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좋은 정치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열망을 꺾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의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좋은 정치인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위한 좋은 정치가 아니라 적어도 당을 위한 좋은 정치, 보수 전체를 위한 좋은 정치, 는 해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통해서 축출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이나 혹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중에 그 지지층은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나 그 정당 투표를 할 만한 유인을 갖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결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말로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좋은 정치로 들리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정치라고 말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좋은 정치가 뭘까라는 것에 또 의문점이 가고요. 그래서 다음 선택지가 뭐냐에 또 많은 언론의 관심, 또 대중의 관심이 생깁니다.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까지 붙여서 제목을 단 신문 기사도 있던데 어제 제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또는 백의종군할 것이다. 또는 당분간은 잠행할 것이다.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김진욱 의원님 상대 당이지만 먼저 뭐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시장 출마하면 거기 빈자리 하니까 거기 출마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돌아갈 방법을 찾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짚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법적 대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뭐 진행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또는 백의종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 대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 당이 지금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완전히 닫아놨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소속으로 뭐 광역단체장을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데 과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3자구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킨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내지 않을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3자 구도까지 뚫고 승리를 일궈낼 정도의 어떤 본인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고민해야 할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백의종군을 얘기하는데 백의종군을 얘기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에 손을 하나 더 보탰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백의종군도 쉬운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다음 달 8일에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뭔가 좀 대중들에게 다음 행보를 밝힐까요? 순전히 평론의 영역에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앞에는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백의종군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걸 빼놓고 보면 이제 가처분 신청,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가 남는데 신당 창당은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역시 선택지에서 배제돼요. 그러면은 크게 봐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냐 혹은 그 둘을 병행할 것이냐가 남는데 일단 2월 8일 정도의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을 따르는 지지세가 견고하고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본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상태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가야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시적으로 밝히기 위한 무대로 삼는다면은 그 뒤로는 오히려 본인의 선택지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평론의 영역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자리는 아마도 본인에 대한 그 지지층의 지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행보를 구체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뒤에 가서 적절한 시점에 밝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질문 이렇게 달리 드려볼게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본인의 의중 말고 주변에서는 뭐 지지자들이든 팬들이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목소리가 가장 힘이 실리나요? 당연히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정형의 입체이기 때문에 각자 보는 관점마다 내가 보는 평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승산이 높으니 이걸 바로 질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전주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달 15일 SBS 그 편상옥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윤리위 결정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은 법원에서 통과되기 매우 어려운 결정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에 상당히 권위가 있죠. 그런 점을 참고해서 법적 대응을 가자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윤선 의원님, 이 말을 다시 좀 해설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게 임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건데 정치적인 이런 거는 법원이 되도록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라는 그런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나올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 다행인데 다른 선례들처럼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확정을 받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명 절차가 정당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전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고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대구와 부산으로 대표가 되는 지역의 보궐선거 출마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원내에 입성을 해야지만 지금처럼 제명을 당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분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지를 달아야 제명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의원들의 의사까지 모르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원내에 있으면. 그래서 이 국회의원 원내 진입의 힘이 참 중요하구나를 한 전 대표가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다음 달에 국민의힘 소장파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모임에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로 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 뭐 연대를 하려는 뭐 초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연대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저희 소장파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 행보가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개혁신당에서 약간의 한계를 느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물론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원내 의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분명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보수 진영에서 개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려면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던 건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잠시 제명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는 저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모습에 대해서는 뭐 어떤 평가를 할지는 다음 주에 있을 모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도 뻗쳐나간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뭐 그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해 온 것처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한 절연, 그것을 통해서 황골탈퇴했을 때만이 그나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본인도 그 당에서 쫓겨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마저 쫓겨나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새롭게 그 연대를 통해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데 본인들이 불쏘시개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이번에 이제 대안과 미래가 국민의힘의 소위 소장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 대략 한 20명 정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초청해서 지금 강연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원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 대표 쪽에다가 손을 벌리는 이유가 과연 이것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합당뿐만 아니라 뭐 선거 연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최대의 압박을 좀 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느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또 다른 해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됐고요. 내전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 쓸 겁니다. 내전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